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광합성입니다. 먼저 사람 그리고 동물. 동물 하나 그려 볼게요. 무슨 동물일까요? 네, 코끼리.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호랑이입니다. 이 세 개란 그렇죠.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먹어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든지 먹는다 치고 코끼리는 뭘 먹죠? 풀. 호랑이는 고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식물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식물. 식물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울 이 광합성이라는 것은 식물이 양분을 얻는 방식에 대한 거고,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가 실험을 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실험 준비물은 검정말이에요. 검정말이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번 시간에 말을 갖고 실험을 하냐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말하는 검정말은 식물입니다. 식물. 그 중에서도 물에서 자라는 식물, 수생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검정말을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선생님이 직접 검정말을 구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 있는 천을 내려가 봤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으로 주문한 검정말입니다. 오늘 이 검정말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실험 제목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알아보기입니다. 일단 실험 준비물을 세세한 것까지 해서 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비커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수돗물이에요. 그리고 핀셋, 빨대, 이 중요한 겁니다. BTB 용액. 여러분은 이 BTB 용액의 역할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시험관, 최소한 3개가 필요하고, 쿠킹 호일, 은박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 구하고 싶었지만 주위에 없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검정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BTB 용액의 특징을 먼저 보고 우리가 BTB 용액 가지고 실험을 할 텐데, BTB 용액은 이 산성, 중성, 염기성이라는 것을 색깔로 알게 해주는 지시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 BTB 용액이 들어가면 이때 BTB 용액의 색깔을 통해 우리가 그 물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CO2가 나옵니다. 이게 뭐였죠? 이산화탄소죠. CO2가 물에 들어갈 때 이 물은 BTB 용액에 의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뀐다는 거. 그 말은 바로 뭐다? CO2는 물을 산성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BTB 용액에 대한 실험을 간단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수업에 사용할 BTB 용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TB 용액은 물질의 성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성질이 뭐냐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인데, 산성일 때는 노란색을 띠게 해줘요. 그리고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을 띠게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물에 집어넣어요. 그때 이 물의 색깔이 바뀌는 것, 즉 BTB 용액 때문에 색깔이 바뀔 때 우리가 그걸 통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 없다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BTB 용액을 물에 넣고 색깔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수돗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수돗물에다가 이 녹색깔 BTB 용액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떤 색깔이 되는지. 넣고 한번 저어 볼게요. 자,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약간 파란색 빛이 도는 게 보입니까? 자, 그 이유를 말해줄게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수돗물은, 일반적이라면 그렇고 여러분이 시중에 쓰는 수돗물은 염소 성분 때문에 염기성을 띱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빨대를 꽂고 한번 날숨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볼게요. 참고로 여러분이 집에서 실험할 땐 이 BTB 용액이 좀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고, 닿았다면 씻어야 됩니다. 자, 무슨 색깔이 됐죠? 노란색이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BTB 용액은 산성일 때는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은 중성, 파란색은 뭐다? 염기성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건 이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이 용액이 무슨 색깔이 된다? 노란색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지금 시험관 A, B, C라고 해볼게요. 지금 A에는 방금 그 노란색 물이죠. BTB 용액으로 인해 노란색이 된 물만 넣었어요. 그리고 밀폐를 위해 고무풍선으로 위를 막아놨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B와 C라고 해볼게요. B와 C에는 A와 같은 상태에서 단지 검정말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 실험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할 때 과연 이산화탄소를 쓸까 안 쓸까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A와 B와 C의 차이점이 있지만 B와 C의 차이점 없죠. 우리가 지금부터 이 C를 은박지로 밀폐를 할 거예요. 왜 밀폐를 하냐면 우리는 B와 C를 통해서 광합성을 할 때 햇빛이 필요한지 필요한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C를 은박지로 싼 뒤에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이 시험관 3개를 두고 3시간 이상 관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관 C를 은박지로 꼼꼼하게 쌌어요. 근데 문제가 얘를 이제 시험관 거치대에 넣으려고 하니까 은박지로 인해 커서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이는 것처럼 비커에 갖다 놨습니다. 비커를 통해 이거 세워놨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학실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그럼 이제 3시간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험 결과를 볼 텐데 햇빛에 내놓은 지 한 3시간 좀 넘게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A, B, C의 변화를 볼 텐데 이제 C에 있는 은박지를 개봉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뒤에 흰 종이를 한번 갖다 대볼게요. 어때요? A와 C는 노란색에서 변화가 없죠. 그 반면 B는 어때요? 색깔이 파란색이 되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험 결과를 가지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뭔지 알아볼 텐데,
자, 이 A, B, C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찍고 넘어갈게요. 공통점은 처음에 뭐가 들어갔죠? 이 물들은 전부 다 노란색 물입니다. 노란색 물. 여러분, 이 노란색 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왜 노란색이었다? 자, 처음에 BTB를 넣었을 때 파란색이던 물이 왜 노란색이 되었다? 뭐가 들어갔다? CO2가 들어가면서 노란색이 되었다는 거죠. 즉, 이 노란색 물 이꼴 뭐가 들어있는 물? CO2가 들어있는 물이다. 자, 이 ABC는 처음에 뭐다? CO2가 들어있는 물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차이점. 자, B와 C는 뭐가 들어갔죠? 검정말이 들어갔죠. 자, 왜 검정말을 넣었다? 생각해보죠, 뭐. 자, A, B, C 다 뭐가 들어있죠? 다 CO2가 있지만 B, C에만 검정말이 있는 이유는 이번 실험의 제목,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즉, 검정말이라는 식물이 CO2를 쓰냐 안 쓰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정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차이점. C와 B의 차이점 뭘까요? 둘 다 CO2가 들어있고 검정말이 있지만 C는 뭐다? 햇빛을. 자, 햇빛을 뭐해라? 막아라. 태양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즉, 빛이 이 실험에 관계 있냐 없냐를 확인한 거였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참고를 할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선생님, BTB 용액이 노란색에서 파란색이 되는 경우, 초록색이 되는 경우 우리는 이 실험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참고로 이 둘을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좀 이따 실험 결과를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건 파란색이 되든 초록색이 되든 뭐 파란색은 뭐죠? 염기성, 얘는 중성이지만 중요한 건 색깔 변화 이꼴 뭘 의미한다? CO2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란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실험 결과를 볼게요. A, C는 변하지 않았고 광합성을 하지 않았고 B는 노란색이 파란색으로 변했다. 이 의미는 광합성을 했다는 거죠. 자, 그저 이 결과를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 결론을 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왜 A와 C는 변하지 않았나? 그리고 왜 B는 변했냐? 그걸 통해서 이번 실험의 제목이 뭐였죠?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일단 A가 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해요. 검정말이 들어있지 않죠. 그러면 A와 B의 차이는 뭐가 들어있다? 검정말이 들어있다. 그리고 C도 검정말이 들어있지만 왜 C는 광합성을 하지 않았다? 즉 뭐가 필요하다? 빛, 태양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광합성을 했더니 BTB 용액의 색이 노랑에서 파란색으로 변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친구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정답은 이거예요. CO2를 사용해서 CO2가 줄어들어서 색깔이 바뀌었다. 즉 CO2가 필요하다인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내가 듣기로는 광합성을 할 때는 산소, 즉 O2가 생긴다는데 산소가 생기면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랑에서 파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산소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실험의 핵심은 필요한 물질이고 여기서는 산소가 생긴다 안 생긴다는 관계가 없어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빛이 필요하다. 어떻게? C를 통해 B와 C를 비교해 빛이 필요하고 CO2가 줄어들었다. 색깔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것은 이거 중요한 네모입니다. 별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 포도당과 산소를 만듭니다. 단 요 사이에 들어갈 게 있습니다. 빛. 이걸 빛 에너지라고도 하게 돼요. 에너지. 지금 이 네모만큼은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꼭 외워야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 거기에 빛 에너지가 들어가면 포도당과 산소가 된다. 그리고 포도당이 만들어지자마자 녹말로 바뀌어 저장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광합성은 식물이 영양분을 얻는 방법이며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 에너지를 받아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 것이다. 자, 아까 처음에 나왔던 BTB 용액은 이게 중요합니다. CO2가 들어가면 노란색이 된다.
즉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실험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A, B, C 셋 다 노란색 물이 들어갔죠. 즉 CO2가 들어있고 거기에 B와 C에만 검정말이 있고 C는 은박지로 빛이 차단되어 있다. 그때 실험 결과 A와 C는 변화가 없다. 즉 색깔이 계속 노란색이지만 B는 광합성을 통해 노란색이 파란색이 되었다. 왜 파란색이 되었다? CO2가 사용되었다. 그때 빛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B와 C를 비교하면서 알 수 있었죠. 즉 필요한 물질은 빛과 CO2이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